그러니까 고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든가 선택이라는 것을 열어는 두어야 되지만 그 선택이 상대평가와 만나다 보니까 쉬운 과목과 본인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2028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어떤 선택 과목이 개설되었느냐를 신경을 썼는데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학교별로 선택 과목들을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고르느냐를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과목, 어려운 과목을 한다 하더라도 5등급제에서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과목들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많이 늘려놓을 경우에는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예외적인 게 이제 수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수학의 권장 과목, 그러니까 수능과 연계해서 수능의 경우가 문과 형태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온 기하하고 미적분 투어의 경우에 있어서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이것을 권장 과목 혹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과 학생이라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과목, 수능에 공통원과 공통투는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거는 공통 필수 과목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3과목을 학기별로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이과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확통도 이제 거의 필수로, 물론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이라 하더라도 뭐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필수 선택이 된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결국은 5개 학기 동안 7개 최소한입니다. 이거 말고도 고급 수학이나 뭐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더 많아질 텐데 최소한으로 들어야 되는 게 7개가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1년 정도는 2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2개 과목이냐 아니면 2학년 2학기부터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숫자가 많은 것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과목인데 일부 학교는 2학년 1학기에 2과목을 형태로 해서 3학년 1학기 부담을 줄여들거나 아니면 2학년 2학기의 부담을 좀 줄여드는 거로 보입니다.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의 차이는 이제 2학년 1학기 하면 좀 빨리 하는 거긴 하지만 2학년 1학기는 겨울방학 2달 정도의 방학을 지나고 맞는 거라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소수의 학교만 한 과목을 했지만 또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수시를 대비하다 보니까 요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을 2학년 1학기에 당장 2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심화를 해야 되느냐 둘 다 해야 되죠. 그죠? 심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화만 할 것이냐 선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촉으로 넘어가면 광역단위 자사고에 해당되는 거지만 세화고와 세화여고는 특히 세화여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끝내버리는 1년 보통 해야 되는 것을 1, 2를 끝내버리는 물론 공통수학 1, 2는 거의 다 선행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중간고사에 그럼 공통수학 1이 나오고 기말에 공통수학 2가 나온다는 셈이니까 부담이 느껴지겠죠.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짧은 여름방학을 지나고 난 다음에 2학년에 배우고 보통 확통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1학년 2학기에 대수와 확통을 2학년 1학기 과목과 3학년 1학기 과목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선행을 확실히 하고 가야만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도 미적분한 기하에서 2학년 2학기까지 미적분 툴 이과로는 다 끝내버리는 문과 학생을 세화여고 간다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학기에는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화고를 설명을 하자면 세화고의 경우에는 미적분화는 2학년 1학기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하고 미적분화는 선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대수와 미적분화를 2학년 1학기에 이제 끝내야 되고요. 미적분투하고 기하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조금 더 깊게 한다면 2학년 2학기를 끝내고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고급 수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학년 2학기에 미적분2, 3학년 1학기에 기하. 요거는 학생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문과 학생이라면 이런 미적분투하고 기하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경우도 역시 2학년 2학기의 확통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확통까지 하는 학교, 기하까지 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뭐 아직은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가서라도 혹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가서라도 내신의 숫자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은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고 그런 과목들은 학교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 학교들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런 좋은 과목은 대체로 이제 어려운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의 필수가 아닌 과목이 있을 때 수학의 경우도 미적분투를 3학년 1학기에 과연 학생들이 할 것이냐 문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보통 2학년 1학기 중간 끝나고 기말 늦어도 2학년 2학기 중간쯤 되면 이제 내신으로는 나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경우에 내신을 많이 내려놓고 수능 과목 위주로 하다 보면 미적분2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들에서 좋은 과목을 선택해도 지금 수학조차도 미적분2가 3학년 1학기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이 들을까 요거 이제 학교가 필수로 해놓지 않은 선택으로 해놨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굉장히 좋은 과목들을 개설해 놨지만 좀 뒤에 보는 몇몇 학교처럼 아예 의무로 지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열어는 두어야 되지만 그 선택이 상대평가와 만나다 보니까 쉬운 과목과 본인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자면 우선은 우리가 일반고하고 광역단위 자사고를 같이 봤기 때문에 입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교들은 예전엔 정기에 많다가 이제 후기로 옮겨갔습니다. 정기에 남아있는 학교는 알고 있는 뭐 영재학교, 그다음 과학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실업계 학교라고 말하는 특성화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은 좀 빨리 시작하는 영재학교 그리고 떨어지고도 과학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번 선택 기회가 있지만 후기고에 오면은 좋은 학교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이 중에는 일반고를 제외하고는 한 학교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요거는 뭐 자세히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만약에 일반고만 지원한다면 4단계에 걸쳐서 단계 이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이제 중점화 끝까지 하면 4개의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보통 실제적으로는 1단계 배정의 경우에 일반고는 1단계 1지망, 2지망. 근데 이 경우에 중부 그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는 1단계에서 각 정원이 20%만 뽑는데 반해서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자사고의 경우는 전체를 여기서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학교가 어디에 있든지 본인이 어디에 살든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광역단위라고 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서울에 있기만 하면 본인이 어디에 살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일반고도 그런 개념으로 20%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1지망, 2지망이 있고요. 2단계도 1지망, 2지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광역단위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1단계 요걸 썼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단계에 1지망, 2지망만 남아있고 요게 일반 학교군입니다. 아까 본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진 않고 1단계와 2단계의 일반고 지원한 사 그러니까 광역단위 자사고를 지원했다면 2단계에 1지망, 2지망만 남아있을 테고 일반고를 지원했으면 최대 4개의 학교를 이제 본인이 그 학교에 이제 추첨이 되었으면은 3단계로 넘어갈 필요 없지만 추첨이 안 되었을 경우는 3단계에 지원한 사항을 가지고 전산 추첨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배정이었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하고 일반고의 경우에는 선발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광역단위는 추첨을 하고 면접을 보는 방식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수업 편성도 조금 다른 걸 알 수, 우리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필수, 이수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과 선택 과목 자율 편성. 그래서 보면 1학년 때는 대부분의 전국 단위 자사고나 광역 단위 자사고나 할 것 없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세화여고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고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1학년의 경우에는 다 이제 공통 과목 위주로 합니다. 물론 교양 과목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교양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과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입의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A, B, C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여기서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1학년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국영수와 통사, 통과죠. 그죠? 예, 여기 있는 이제 통합과학의 과학탐구 실험조차도 이것도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여기는 넣었는데 빼고 나면 5개의 과목이 대부분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2학년 때도 아까 우리가 수학에서 봤던 것처럼 국어나 그다음에 수학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과학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한 개 과목씩 이렇게 선택하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문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이 그다음 수학은 대부분 이 구성으로 가고 네, 1학기만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것도 이과학생 위주로만 차이가 있고 영어의 경우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과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2학년 2학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선택 과목. 이제 과거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적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바꾼 건 아닌데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문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다 열어놓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중동고조차도 그렇게 선택을 다 열어놓는 그야말로 이제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서 선택을 다 열어나는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열어놓을 경우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27까지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과목을 고2 때 작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선배들이 선택할 때도 보면 물리, 화학, 그다음에 생물, 지구과학 이 과목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과목들 중에서도 유불리를 요즘에 화학이 어렵다고 해서 화학을 선택 안 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화학이라는 것은 공대뿐만 아니라 꽤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화학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 2028에서 이제는 사라질 얘기겠지만 사탐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전략적인 선택들을 꽤 많이 합니다. 내신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선택을 열어두었을 때 학생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2학년 1학기까지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추어서 역적으로 꽤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2학년 2학기에 넘어가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군이 좀 변동이 생기고 내신 점수에 따라서 심지어 내신에서도 이과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의 사탐론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태고를 했을 때 수학조차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고 기하하고 미적분투죠. 그래서 2학년 2학기의 기하와 3학년 1학기 미적분투가 학교가 배치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학생을 선택할지 특히 물화생지 과목 그다음에 이제 쪼개진 이제 투 과목 예전에 진로 과목은 내용은 어렵지만 이제 내신이 절대평가여서 2027까지는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담이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나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분량을 쪼개놔서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신의 압박감은 크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어도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그게 오히려 줄어든 게 더 큰 부담이죠. 완전히 잘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과연 학생들이 몇 과목을 선택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외고에서도 좋은 과목을 개설했을 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수시에서의 과목뿐만 아니라 정시에서의 들어야 되는 과목, 권장 과목에 따라서는 꽤 많은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열어놓은 것은 전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문과적인 세팅을 하고 아주 일부만 이과 과목을 듣는 경우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사실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편집회를 다시 보니까 대부분 작년 한 8월, 9월을 이후로 해서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정을 하고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여기 보는 숙명여고나 진선여고 같은 이 전략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대부고 같은 전략을 쓰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학기에 제가 이거를 살펴봤을 때는 이런 학교가 좀 특이했고 특히 이런 어문 계열 선택 부분을 제2외국어 선택을 등한시한 학교도 많았는데 일부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공립학교 몇몇 학교를 빼고는 대부분 그리고 일부 공립학교는 담당하시는 분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제2외국어는 요거만 따로 묶어놓은 선택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요 제2외국어하고 정보계열 과목만 넣어서 문과학생 중에서 정보계열을 선택한 학생도 일부 나올 수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영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언어를 어렵게 가르치진 않을 테니까 물론 이것도 선택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여기에 정보를 넣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과 학생들도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과 학생조차도 제2외국어를 필수로 까는 학교들이 숙명여고처럼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1학기 때 봤을 때와 작년 2학기에 대충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바꿨던, 아까 말한 중동부도 바꿨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바꿨습니다. 제2외국어를 바꿨고요. 그 다음 수학 선택을 좁혀놓은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문과의 경우와 이과의 경우에 그러니까 필수 3개를 선택하도록 만들면서,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라면 사탐 과목 3개, 그 다음 이과 학생이라면 물화생지 중에 택 3개 하도록 해놨는데, 제 우려는 수능에서 사탐론이 2학년 1학기까지는 몰라도 2학년 2학기부터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가면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마다 선택 과목들이 이런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의 이제 선택지를 굉장히 넓혀놓다가 이제 좀 좁혀놨고, 네, 더 좁혀야 되지도 않을까. 선택을 아예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물화생지 중에서의 택, 아니면은 이제 사탐 과목 중에서 택. 물론 이렇게 하면 예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교들이 지금 현재 바꾼 거에서 더 많은 바꾸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선 그리고 중대부고의 경우에도 보면 수학을 강화하고, 심지어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경제 수학을 필수로 선택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택 1이다 보니까 문학과 영상을 많이 선택하겠군요. 심화 영어, 문학과 영상. 그렇죠. 요 방법이 보면 정보하고 일본어, 중국어일 경우에 당연히 문과 학생은 일본어하고 중국어 중에 하나를 택할 거로 학교에서는 예상을 하고 세팅을 했지만, 그러나 숙명처럼 아예 이 선택지가 없이, 그렇죠. 요렇게 아예 일 중에서 택 1 하는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문과 학생이 제2외국어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보가 어렵고 일본어, 중국어 편한 학생들이 이걸 선택하겠지만, 이것도 학교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보시면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